야근은 환영받지 못해요. 부사장님께 소환을 당합니다. 말이 많아야 유능해 보여요. 혼을 났어요. 안녕하세요, 켈리슬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직장에서 일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받았던 미국 직장 문화 5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직장 생활한 지는 한 4년 반 정도 됐고요. 아직 제가 막 엄청 오래 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 말하는 것들이 정답은 아니고 저만의 고찰입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긴 시간 동안 일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국가 문화와 비교하기는 어렵고 미국 직장에서 느꼈던 점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 채널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학교까지 한국에서 나왔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서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야근은 환영받지 못해요. 제가 이제 막 미국으로 넘어와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인턴으로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신입으로서. 그리고 그때는 또 엄청 열정이 넘쳐나고 에너지가 넘쳐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미친 듯이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되게 일이 많았어요. 야근을 아무리 해도 끝나지 않고 심지어 토요일에도 나오고 진짜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어쩔 때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8시에 퇴근하고 이런 게 허다했고 그렇게 해도 일이 안 끝나서 토요일까지도 일을 나가서 밀린 일을 했어야 했다는 미친 듯이 일을 쌓이는데 또 다른 일을 주시고 이래가지고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때. 그래도 이 일을 끝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왜냐면 제가 이 일을 끝내야 그 다음 부서에서 그 일을 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때문에 일이 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몇 개월을 하고 나니까 그저 인턴일 뿐인 저를 부사장님께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부사장님께 소환을 당합니다. 나의 존재조차 모르실 텐데 왜 나를 오피스로 부르셨지? 하면서 엄청 긴장을 하면서 들어갔는데 야근을 너무 많이 한다라고 혼을 났어요. 저는 나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제 모든 힘을 다 빼서 진짜 진이 빠질 정도로 그냥 집, 회사 이것밖에 안 될 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거든요.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혼을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부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너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시간에 일을 하면 나중에 롱텀 길게 봤을 때 너한테 너무 안 좋다.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다. 왜 너는 지금 항상 이렇게 야근을 해야 되냐? 그래서 말을 했죠. 일이 너무 많다. 이거를 다 끝내기 위해서는 이 정도 시간에 일을 했어야 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일이 많으면 일을 그렇게 많아서 오랜 시간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도로 몇 개월 정도로 진행이 이렇게 될 거면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끝낼지 어떻게 프로세스를 바꿀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망치로 맞았죠. 그냥 이렇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 저는 아예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아주 그냥 그 로봇처럼 일을 해가지고 막 밥도 막 진짜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모를 정도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너무 재촉을 하고 너무 그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거에 압박을 받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완전 주입식 교육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주입식 교육이 또 제 적성이 잘 맞아요. 그 하라는 대로 하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을 다른 이렇게 방향으로 생각하는 법을 몰랐던 거죠. 야근을 막 한다고 해서 그게 유능하다고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다. 두 번째, 편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미국 직업에는 그런 나이, 학력, 성별 이런 요인들이 좀 영향을 좀 덜 주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또 취업을 할 수 있었고, 사실 제 한국에 나온 대학 이름도 모를 텐데 어떻게 저를 뽑았는지, 그러니까 대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제 생각엔 전공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그 경력 같은 경우에도 이게 비슷할
하긴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다른 산업군에서 왔다고 하면은 되게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으니까 다른 산업군에서 오는 걸 오히려 더 환영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또 제가 진짜 취업 준비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여기는 네트워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한마디로 인맥이잖아요. 인맥이 좋으면은 더 취업이 잘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 충격을 받았죠.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취업할 때는 모든 사람들을, 환경들,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다 안 보고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야지 모두가 똑같은 시작점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반대예요. 그런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커넥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추천으로 많이 인터뷰도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이런 게 만연하고, 그리고 그게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럴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여러 요인들이 뭐 외모, 나이, 성별, 학력 이런 요인들이 뭐 추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터뷰를 할 때 그게 큰 요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색안경이나 선입견 없이 그 사람을 인터뷰를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알아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인터뷰를 5번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사람들하고 꽤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을 그 시간을 통해 파악을 하고 거기서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3번째, 실수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전 회사에서 하던 일이 뭐 제품을 생산하라고 받았는데, 예를 들면 저 때문에 제가 뭐 숫자를 잘못 기입을 해서 1개만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10개를 만들었다거나 그런 식으로 실수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실수 자체를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그 실수가 나올 수 있었던 시스템을 문제 삼더라고요. 사람의 실수가 덜 나오도록 시스템을 준비해 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 막 초반에 일 시작했을 때는 실수하면 안 돼. 실수를 하는 것 자체가 내 문제고 내 책임이고 그 실수를 하지 않는 게 내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매니저가 되면 더 그게 중요해지거든요. 좀 엔트리 레벨일 때는 주어진 시스템에서 일을 하는 거, 그냥 데일리 잡을 하는 거, 그게 일이었고, 이제 매니저가 되면 데일리 잡의 프로세스를 계속 확인해 보면서 어디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계속 진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충격을 받았다. 4번째, 말이 많아야 유능해 보여요. 여기서 말이 많아야 한다는 뜻은 제 의견을 계속 표출하고 질문을 많이 하고 제 생각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제 성격 같은 경우는 전 좀 조용히 있거든요. 제가 워낙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입식 교육을 받은 것도 있고 되게 소극적이고, 그냥 저는 이렇게 해! 라고 지시를 받으면 그걸 잘 해내는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 일의 방식이었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기다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를 바라고 그러면은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막 이제 회사를 새로 들어가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질문을 했을 때 혹시라도 이것도 몰라? 거나 아니면은 이런 질문을 해? 라는 생각이 들게 할까봐 걱정돼서 말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냥 그거를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새로운 사람들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설명이 되면 이해가 안 되는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되게 막연하구나, 이 프로세스 이 부분이 클리어하지 않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있는 거고, 여기서 항상 일하신 분들은 여기서 일하는 사람의 관점을 갖고 있는 거고, 새로 왔으면 새로 온 대로 그 시선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질문하고 언제든지 의견을 표출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그러면 그 아이디어도 아무리 뭐 stupid해 보일 수도 있어도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잘 어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현재 회사에서는 일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제 구조를 봤을 때 제가 맨 아래거든요. 제 위에 상사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끝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그냥 말단이니까 이 회사에 얼마나 그런 방대한 시스템이 있겠어요. 그러면 그냥 저는 그 시스템의 아주 조그마한 파트로서 주어진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심지어 제 위치에서도 전체 팀 미팅 이런 데서 아무리 높은 분이 계셔도 언제든지 이렇게 제 의견을 편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팀에서 뭔가를 리드하고 얘기를 할수록 좀 더 유능하게 보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자기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좀 가만히 있지 않을수록 좋다. 살짝 제 생각엔 이게 미국의 그런 개척자 정신 이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충격받았던 미국 직장 문화 5가지를 나눠봤는데요. 대부분 그동안 일을 하면서 상사분들이 이런 부분은 조금 이런 식으로 개선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충격받은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아닌 경우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국가의 직장 문화는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항상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거는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안녕!